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찾게 되는 광화문이네요.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변사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몰랐던 서울의 새로운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변사또랑 함께 서울의 중심지로 출발하실까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광화문역 9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9번 출구에서 나가면 바로 광화문 광장이 나오는데요. 새롭게 바뀐 광화문 광장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22년에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광화문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넓어졌다는 느낌인데요. 섬처럼 느껴졌던 광장을 세종문화회관까지 연결해서 접근하기가 쉬워졌네요. 차도를 줄이고 광장은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이나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는 하는데요. 광화문 광장은 그냥 광장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근대사뿐 아니라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겠죠. 광화문역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세종대왕 동상이 반겨주는데요. 동상 앞에는 혼천의 추극이 앙부 일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경복궁에서 즉위하여 승하하신 최초의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 사실 등을 고려해 자긍심과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친근한 표정으로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은 백성들을 다독이는 듯한 친근한 모습입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면 산책로도 거닐 수 있는데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삭막했던 광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쉼터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산책길 숲도 울창해지겠죠. 공원 산책길을 걷다 보면 사은부 터가 나오는데요.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때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전시된 유물들은 6조 거리에 설치된 사은부 터부터 배수로, 담장, 우물 등인데요. 약 3m 깊이에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출토된 유물들의 연대로 볼 때 조선 건국 초기의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사은부 터를 한 바퀴 돌아보고 광화문 쪽으로 향합니다. 광화문 광장 끝 횡단보도 건너로 광화문이 보이는데요. 횡단보도 건너가서 광화문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웅장한 광화문 모습은 언제 봐도 감동입니다. 마침 광화문 수문장 교대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자리 잡기가 힘들 정도네요. 간신히 자리를 잡아봅니다.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기는 처음입니다. 광화문 수문장 교대식은 오전 10시, 오후 2시에 20분씩 진행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영어, 중국어, 일어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마치 외국인 관광객이라도 된 느낌입니다. 저도 모르게 관광객들 틈에 끼어 굿을 연발합니다. 교대식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긴 줄이 궁금해서 가까이 가 보았는데요.
수문장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는 줄이었네요. 마치 해외 여행 갔을 때 모습이 생각납니다. 근위병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왔다 갔다 하던 우리 모습이랑 똑같네요. 대한민국 이상 대단합니다.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상 앞에는 바닥 분수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충무공의 해전을 상징하는 명량 분수라고 합니다. 내축 분수는 133개의 노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당시 133척의 외선을 격퇴시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외축 분수는 한산 대첩 당시 하객진법을 상징한다고 하는군요. 분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광장 주변의 건물들을 압도하는 모습인데요.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세종로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대왕 동상 뒤쪽으로 왔는데요. 광화문 광장을 여러 번 오신 분들도 이곳을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세종대왕 동상 뒤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지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갑니다.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나 넓은 공간에 기념관이 있었네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전시물들이 전시되고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인데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영상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도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인데요. 처음 보는 모습에 사진 찍기 바쁘더군요. 입장료는 무료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고요.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순신 장군 기념관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요. 영상 체험관 등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지하에 이렇게나 넓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광화문 광장 아래에 이렇게 넓은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을 저만 몰랐나요? 이번 주말 아이들 손잡고 한번 방문해 보세요. 색다른 경험을 하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기념관에서 나와 이번에는 청계천으로 향합니다. 광화문역 9번 출구로 다시 내려갑니다. 지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청계천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광화문역 지하도로 건너가는 방법이 더 편합니다. 9번 출구로 들어가서 5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5번 출구로 나가면 건너편에 청계광장이 보이는데요.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면 청계광장에 도착합니다. 청계광장에는 굉장히 화려한 조형물이 서 있는데요. 보는 이들의 시선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의 이름은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청계천 복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 팝아트 작가에게 무려 340만 달러나 투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무슨 사연으로 만들어졌을까 지금도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혹평만 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청계 광장을 지나면 폭포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이 청계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4m의 폭포 양 옆으로는 전국에서 가져온 돌 활도석으로 제작된 활석담을 깔아 놓았는데요. 밤에는 광장의 조명과 물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청계천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가로질러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하천인데요. 정면에 보이는 다리가 청계천의 첫 번째 다리 모전교입니다. 조선시대 이 다리 근처에 과일 가게인 과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전을 다른 말로 모전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모전 근처에 있는 다리라고 하여 모전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청계천의 다리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도 청계천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10.8km의 청계천에 총 22개의 다리가 있더군요. 청계천을 걸어가면서 다리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입니다. 청계천은 복개한 청계천로와 고가도로가 지나가던 길이었는데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계천이 엄청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복개한 청계천과 주변을 복원시켜 시민들의 쉼터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조금 걸어가면 두 번째 다리 광통교에 도착합니다. 조선시대 청계천에 놓인 다리 중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하는데요. 도심 내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였다고 합니다. 광통교는 광통방의 다리란 뜻이라고 합니다. 청계천의 다리 역사를 알아보면서 트레킹하는 재미는 배가 됩니다. 지금 지나가는 다리는 청계천의 세 번째 다리 광교입니다. 이곳에는 원래 광통교가 있던 자리였는데요. 청계천 복원공사 때 교통 문제로 이곳에 새로 건설된 다리입니다. 광통교의 줄임말인 광교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다리 수표교도 지나갑니다. 진짜 수표교는 돌다리로 청계천 복개공사 때 장충당 공원으로 이전되었는데요. 현재 수표교는 수표교의 자리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라고 합니다. 수표교 아래로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까지 다 보이네요. 물 위로 오리들이 놀고 물속에는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는데요. 잉어들이 어찌나 큰지 제 팔뚝보다 더 큽니다.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이는 다리는 15번째 맑은내 다리입니다. 청계천을 순 우리말로 바꾼 이름이라고 하는군요. 나비의 힘찬 비상을 아치 구조와 테이블로 조화시켜 힘찬 도약을 연출했는데요. 동대문과 청계천의 패션 중심의 상징성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다리마다 역사와 상징성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징검다리를 건너 반대편 산책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청계천을 걷다 보면 징검다리가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양쪽 산책로를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산책로는 중간중간 끊기는 곳이 많으니까요. 계속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보다 나무가 많이 자라
다른 곳으로 착각할 정도네요. 마치 시골의 하천가 숲 사이를 걷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는 18번째 다리 황학교인데요. 꼭 둘러볼 곳이 있어 청계천 트레킹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황학교로 올라갑니다. 아직도 4개의 다리가 더 남아있는데요. 4개의 다리도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 가시면 되고요. 계단도 있지만 엘리베이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중구 홍학동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명소는 홍학동 풍물시장입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조금 걸어가면 서울 풍물시장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골목으로 조금 걸어가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오늘의 마지막 명소 서울 풍물시장인데요. 주말에는 이곳 인도까지 노점들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주말에 오시면 더 많은 볼거리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쉬는 날이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곳을 촬영하려면 관리사무실에서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꼭 촬영 허가를 받고 이 증을 목에 걸어야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없는 것 빼놓고는 다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만물상이자 벼룩시장으로 다른 표현을 쓰자면 새 것 빼놓고는 다 있다는 황학동 풍물시장인데요. 1층과 2층이 섹션별로 잘 나뉘어져 있어 쇼핑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오래된 음반부터 카메라, 도자기, 골동품이라는 골동품은 다 있습니다. 벼룩시장으로 유명했던 황학동 시장에서 유래된 전통시장인데요. 황학동에서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전했다가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2008년도에 현재 이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로 없는 것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청춘 1번가 체험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 6, 70년대 시절 골목길을 재현해 놓은 듯한데요. 새록새록 옛날 추억이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학창시절 공부하기 싫을 때 어슬렁거렸던 골목길을 걷는 느낌인데요. 뭐 재미있는 건이라도 하나 없을까 하고 말이죠. 옛날 추억의 한참 동안을 떠나지 못하고 구경하게 되네요. 오래간만에 옛날 추억에 빠져보는 시간이었네요. 이번 주말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시고 옛날 추억에 한번 빠져보세요. 풍물시장에서 골목길을 나오면 신설동역 10번 출구에 도착합니다. 광화문에서 청계천, 황학동, 풍물시장까지 서울 도심을 걸어보았는데요. 시간 나실 때 서울 시내 나들이 어떠세요? 서울 도심을 걷는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